트라이리폼이라 할 때 상중계질 반응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상중계질 반응에 의해 그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그 실험적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저희 촉매 제조하고 촉매 특성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한번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하고 보시는 것처럼 트라이리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가 촉매, 그다음에 리액터 디자인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제, 이 연구를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산자부로부터 5년간 저희가 1회 10톤 DME 생산 공정에 대한 공정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를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저희가 촉매와 반응기 설계, 공정 최적화 이 부분의 일환으로서 이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DME 공정에 대한 그 테크니컬 로드맵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 2007년 11월 달까지는 주로 그 DME 데모 플랜트라고 해서 1일 1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기계적 중공을 끝을 내고, 거기에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촉매와 반응기 설계를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까지는 완성된 데모 플랜트, 조감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데모 플랜트를 운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상용 플랜트인 1회 3,000톤 DME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의 그 베이직 설계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포가스 DME 프로세스의 그 구성이랄까요? 그것이 보시면은 리포밍 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ME 생산하는 공정이 있고, CO2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CO2를 제거하거나 리사이클하는 프로세스와 DME를 정제하고 분리하는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프리 리포머와 티 리포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략도인데요. 전체적인 계략도는 앞에서 이제 syngas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리포밍 공정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내추럴 가스하고 CO2, 그다음에 스팀, O2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CO2를 쓰게 되는 이유가, 보통 가스전에 가게 되면 한 10에서 약 한 40% 정도가 CO2가 있습니다. 이 CO2를 그 가스전에서는 제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가스전에 있는 이 CO2를 갖다가 원료를 쓰기 위해서 요것을 이제 드라이 리포밍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그 설계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0% 정도의 그 CO2가 함유되어 있는 LNG라든가 비오직 가스, 고유업 가스입니다. 액상에 있는 그 LNG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기화가 조금씩 됩니다. 그런 그 가스, 고유업 가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피드 가스로 했고요. 보통 그 상용 플랜트에서의 그 온도와 압력 조건이 통상 리포머의 그 조건이 한 30기압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에서 30기압, 프리 리포머 같은 경우는 온도는 한 350도, 트라이 리포밍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에서는 압력은 한 20에서 30기압 똑같고요. 온도가 한 1000도씩. 그 다음에 syngas 레이쇼, 합성가스, 그러니까 DME라든가 다른 가지 GTS 프로세스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런 그 합성가스 조성비를 1.5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촉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설퍼를 제거하는 촉매는 사실은 이 상용화 촉매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설퍼 제거하는 거하고 프리 리포머 이런 것은 저희 개발 안 해도 상당히 좋은 촉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을 했고요. 상용 촉매를 활용을 했고,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드라이 리포머 촉매와 DME 촉매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 드라이 리포머 촉매는 그동안 상당히 한 5, 6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랩에서 파일럿 플랜트나 데모 플랜트, 즉 상용 플랜트급의 그 촉매를 성형하는 기술이 상당히 좀 낙후가 되어 있는데요, 국내 실정에.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용 플랜트 쪽에 상당히 가까운 그런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화학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촉매의 포뮬레이션이 보시는 것처럼 니켈 마그네슘에다가 세리아 질코니아를 이렇게 첨가를 하는 그런 촉매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포밍 프로세스는 크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스팀 리포밍, 그 다음에 CO2 드라이 리포밍, 파셜 옥시데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 컨비네이션한 컴바인드 리포밍이라든가 믹스트 리포밍 같은 것이 또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H2CO 레이셔입니다. 즉 이 합성가스를 만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스팀 리포밍 같은 경우는 수소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할 때 스팀 리포밍을 많이 쓰고요. 암모니아라든가 메탄올 프로세스에서는 이런 정도의 합성가스의 조성이 중요합니다. 저희 DME를 만드는 데에는 보시는 것처럼 H2CO 레이셔가 1인 CO2 드라이 리포밍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CO2 드라이 리포밍은 무슨 얘기겠지만 여기에 대한 사실 상용 촉매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CO2 드라이 리포밍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DME를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DME를 만들기 위해서는 1대1의 싱가스 레이쇼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게 저희가 합성가스를 이 앞부분에서 1대1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을 리사이클 해가지고 회수율을 갖다 높여서 DME 생산성을 높이려면 리사이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상당히 높은 싱가스 레이쇼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5대 1의 합성가스 조성이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DME 측면은 여기에 맞추는 것이고, 저희 앞에 트라이 리포밍 측면은 1대 1 정도의 이 정도를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싱가스 레이쇼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기술 개발의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촉매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런 트라이 리포밍을 도입을 하게 된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CO2 드라이 리포밍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대1 조건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코킹 문제입니다. 카본 포메이션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그냥 촉매가 디액티베이션이 되거나 이런 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요거랑 파셜 옥시데이션도 한번 해보고 스팀 리포밍 같이 해보고 세 가지 다 묶어서 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파셜 옥시데이션이 역화라든가 백파이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전성이 좀 확보하는 것이 좀 나중에 디벨롭할 때 문제가 있어 보이고, 스팀 리포밍 이건 보시면은 이게 둘 다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다 보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많이 좀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스팀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옥시데이션, 촉매 표면의 옥시데이션이 돼서 디액티베이션 되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세 가지를 이제 합쳐서 결국 이 세 가지가 드라이 리포밍이 뭐가 되는데, 요것을 합쳐왔더니 H2CO 레이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이 되고요. 재밌는 것은 이 프로세스에서는 카본 포메이션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하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트라이 리포밍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상용 촉매로 이제 캔디데이트 되는 것이 주로 루테늄이라든가 팔라딘 이런 귀금속을 쓰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카본 포메이션도 거의 없고, 근데 워낙 금액이 비싸가지고 이쪽보다는 저희가 니켈을 쓰는데 보시는 것처럼 액티베이션 에너지 비슷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리액터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니켈 촉매로 하고 에디티브로 뭘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뭐가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많이 개발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촉매 기술 개발은 이게 이제 스팀 리포밍에서 많이 쓰이는 촉매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캔디데이트 CO2 드라이 리포밍.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제 특허를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찾았던 촉매가 이제 지르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봤더니 얼추 괜찮지만 이게 포메이션, 카본 포메이션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크리트하고 화학연구원하고 같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걸 모디파이하고 결국은 세리아를 첨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감마 알루미늄 베이스에다가요 니켈, 마그네슘, 세리아 지르코니아 좀 많지만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때 니켈 컨텐츠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니켈 컨텐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보시면 뭐 거의 뭐 OS 많이는 안 들어가고요. 한 10에서 10%에서 내외로 들어가는데 거의 뭐 유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요 정도 니클 컨텐츠가 한 10% 정도 들어가는 그런 촉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프리 리포머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라이 리포머인데 프리 리포머는 일단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메타니제이션을 할 수 있는 메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천연가스에는 이제 C2, C3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메탄화 시키는 것이 이 프리 리포머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 이제 프리 리포밍 쪽으로 이제 그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그 원하는 H2CO 레이쇼를 갖다가 저희가 이 트라이 리포밍에서는 그 실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카본 포메이션, 카본 포킹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2단 프로세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의 성분에 있는 뭐 이런 에탄 같은 것을 갖다가 하나에 있대요. 이런 메탄 성분으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론 이것은 스팀 리포밍 촉매를 이제 써가지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환하는 것이 곧바로 CO2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스팀 리포밍하고 파셜 옥시데이션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서멀 리포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서멀 리포밍 쪽으로 먼저 그 스타트업을 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제 화염이 이렇게 되고요. 보통 오토서멀 리포밍 자체가 저희 그 트라이 리포밍의 그 어떤 그 모체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호모지니어스한 존이 존재하고 히테로지니어스한 촉매층이 있는 이런 반응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트라이 리포밍 자체가 이 세 가지의 그 리포밍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 호모지니어스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연소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파셜 옥시데이션 반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거의 한 70%가 여기서 메탄가스가 전환이 되고 나머지 한 30%가 여기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키네틱이라든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외국하고 지금 현재 그 메커니즘 쪽에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요 안에 그 버너가 있습니다. 그 버너의 그 사이즈라든가 버너 그 설계가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화라든가 버너가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리포밍 자체의 상당히 프로세스가 플랜트가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팩트하게 좀 만들 수 있는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버너 테스터를 갖다가 올 초에 저희가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놔두고 여러 실험을 했고요. 이거는 한 시간당 한 15배 정도의 합성가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그 버너의 노즐 사이즈라든가 주로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 호모지니어스한 존과 그 헤테로지니어스한 그 존의 비율이랄까요? 뭐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리액터 디자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설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보시면은 위에 그 노즐에서 이제 분사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여기 분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균일하게 갈 수 있게끔 여기 노즐이 이제 설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촉매층입니다. 보시면 이런 촉매층에 이런 게 이렇게 적성 같은 게 만약에 예전에 촉매 연소를 하셨으면은 대부분 이런 게 그 촉매 연소 반응과 거의 유사한 그런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고압에서 즉 한 20kg 이상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그 촉매를 개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너라든가 리액터 디자인 쪽에 그런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인 벨로시티라든가 버너의 그 사이즈라든가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라인 벨로시티라 생각을 하고 해봤을 때 물론 여기 산소가 나오는 위치 가장 라인 벨로시티 상당히 높고요. 거의 7, 80까지 가게 되고 미터 퍼 세크로 가게 돼 있고요. 대부분이 한 10에서 한 28 미터 퍼 세크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맞는 그 버너 사이즈를 저희가 얻을
볼 수 있었고요. 온도 분포를 이제 보시면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약 한 1000도에서 1700도, 물론 산소에서 나오는 거는 상당히 높습니다. 한 2000도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나온 결과이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서머 커플을 이제 갖다 넣어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얼추 그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리액터 디자인과 버너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거 압력에 따라서 했는데 압력 변화에 보시면 한 10기압까지는 상당히 그 100% 메탄 컨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팀 카본 레이셔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 스팀 카본 레이셔가 스팀 리포밍 같은 경우는 한 2.7 정도, 그 정도가 이제 2.7 이상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드라이 리포밍 같은 경우에서는 이 스팀을 대수있으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H2CO 레이저도 보신 것처럼 한 1.0에 가깝게 되지만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사실 이런 범위 내에서는 그 카본 코킹 같은 문제가 없지만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또 카본이 또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드라이 리포머도 어느 운전 조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파일럿 플랜트를 저희 파일럿 플랜트는 뭐한 50기압까지 올릴 수는 없고 한 7기압까지 올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요. 조금 파일럿 스케일업을 하게 되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저희가 거기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 성형 기술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최종적으로 톱서 촉매하고 비슷하게 톱서가 구멍이 7개인데 저희가 5개 이렇게 뚫어가지고요. 이런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그 파일럿 플랜트입니다. 물론 DME를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인데 이 앞부분에 이것이 이제 트라이 리포머가 되겠습니다. 한 3m 정도 되고요. 이 넓이는 한 60cm, 70cm 정도 되는 그런 리포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리포머 쪽에 우리 이제 파일럿 플랜트에서 구현을 했을 때 인데 보통 트라이 리포밍까지 가기 위해서는 보통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ATR로 앞서서 얘기했지만 ATR, 오토 서머 리포밍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CO2하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H2CO 레이저가 떨어지고 한 예지만 이것이 1.4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에 2007년도 말에 이제 이 가스공사 안에 건설이 될 20톤짜리 DM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주로 그 드라이 리포머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싱가스, 주로 합성가스 제조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촉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것을 촉매에 대한 디자인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DME를 생산하기에 가장 최적 조건의 싱가스 레이셔는 저희가 생각하는 1.2에서 1.4가 아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프리 리포머라든가 드라이 리포머 같은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또 시연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가스공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것을 계속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라고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개발된 것이 드라이 리포머 프로세스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드라이 리포밍이 파일럿 플랜트까지는 검증했는데 상용 플랜트까지 가려면 결국은 그런 다음 스테이지에서 다음 단계에서 데모 플랜트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